자, 여러분, 이제 2022년 6월달 마지막 문제입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가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 파트는 세무회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대한 내역으로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표시되어야 하는 금액. 자, 봅시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뭐예요? 자본 잉여금이죠. 이익준비금 뭐예요? 이익 들어가 있으니까 이익 잉여금. 자기주식은 뭐예요? 자본 조정이죠. 주식 발행처는 뭐예요?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러면은 자본 잉여금 몇 개예요? 10만원, 30만원 합쳐서 얼마예요? 40만원이 되고요. 이익준비금 얼마예요? 5만원인데 이익 잉여금이죠. 묻고자 하는 거는 자본 조정이죠. 마이너스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31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이익 잉여금 처분 유형 중 실질적으로 이익 잉여금과 자본 총액을 모두 감소시키는 처분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익 잉여금하고 자본 총액을 모두 감소시켜요. 유일 하나 있죠. 뭐예요?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은 이익 잉여금도 내려주고요. 전체적인 이익 잉여금이 내려가면 자본도 내려가요. 자본이 올라갈 일이 없죠. 그래서 부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현금 배당이 유일합니다. 주식 배당은 이익 잉여금 측에서는 내려가는 건 맞는데 미겨우 주식 배당금이니까 자본 조정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본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 현금 배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2021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1년 3일에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영업이익은 당연히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줘요.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물건값의 마진.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줍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하기 전에 매출 할인 요거 뺍시다. 자,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나오죠. 900만원, 600만원, 3만원. 얼마예요? 297만원이 돼요. 거기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제 측정을 해줘요. 자, 관리직 사원의 급여, 본사 임원의 퇴직급여, 본사 건물 임차료, 매출 채권 대손값비, 판매 수수료는 판매를 위한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만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얼마냐면은 이제 매출 총이익은 297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100만원. 자, 그러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얼마가 돼요? 19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판매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를 위한 이제 비용 해가지고 수수료 비용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럼 결론은 이렇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이자 비용은 영업의 수익 및 영업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결산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100만원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주식회사 3일에 정확한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결산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100만원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미지급 급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계정 과목 처리하면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차변의 급여 4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4만원 이렇게 처리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묻는 키워드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급여 4만원. 그래서 발생주의 하에서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입니다. 2만원. 그럼 대변에는 수수료 수익 2만원 이렇게 처리해요. 여기서 이것도 역시 이제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고, 수수료는 발생했지만 돈은 못 받은 거니까 수수료 수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4만원 빼주고 2만원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얼마냐면은 98만원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장기 도급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총 공사 계약 금액이 120만원일 때 2021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 이 문제 제일 싫어하는 문제인데 다른 데를 참고를 많이 해서 일단 제가 풀이해설을 좀 적어놨기 때문에 A4 용지에 적어놨기 때문에 이 A4 용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인데 계약 금액은 12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에 이제 비중을 한번 따져봐요. 그럼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36만원에서 90만원 나눠주면은 4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70%가 나와요. 그럼 요거는 뭐 계산 하나만 하죠. 100% 맞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2021년도에 해당하는 공사 손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이제 2020년하고 2021년도니 지금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2020년도 거를 이렇게 이제 차감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2021년도 만에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공사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40%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20만원에 곱하기 40%. 그럼 얼마예요? 48만원이 되죠. 그러면 48만원에 누적 발생 원가를 빼주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수익이죠. 여기 이제 수익이고, 그럼 비용을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6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비용이 36만원이잖아요? 거기서 빼면은 12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은 12만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 이익이죠. 공사 이익은 12만원, 20년도 거고, 그럼 21년도 거는 그러면 똑같이 120만원에 70%만큼 계산을 해줘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84만원이 나오고요. 이게 수익이 돼요. 그럼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된 수익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이제 누적된 금액이니까 거기에 72만 1천원만큼 빼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사 이익은 얼마 나오냐면은 11만 9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0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사 이익이 12만원이었고,
21년도에 해당하는 공사이익은 11만 9천 원이에요. 그럼 작년보다 어떻게 돼요? 1,000원만큼 손실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5번의 답은 1,000원만큼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부산은 주식회사 대구로부터 급여 처리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문받았다.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입니다. 진행 기준으로 수익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니까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진척도를 따라서 이제 대금을 주게 되고, 그래서 진행 기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구두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광주는 현금 수령하고 상품권을 판매하지만 수익은 고객이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 맞는 거죠. 판매를 했는 건 맞는데 요거는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수익은 고객이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는 시점. 그러니까 재화를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상품권을 교환 또는 회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인식 기준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제품 공급자로부터 받는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 판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정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울은 제품의 거래가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대행하는 그거기 때문에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제품의 거래가액 전체를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니까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방송사인 주식회사 제주는 의류회사인 주식회사 울산과 지면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제주는 동 광고 수수료를 신문에 광고가 게재되어 독자에게 전달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아요. 이거는 광고는 게재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주식회사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매출 및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모든 거래는 외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은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T자 그리면 되죠. 항상 정석은 왼쪽은 기초고 오른쪽은 기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월 1일 거 기초니까 3,500만원, 그 다음에 12월 말 잔액 1,500만원, 그 다음에 회수하는 금액 얼마냐면은 7,500만원. 외상매출가 입장에서는 대변이죠. 그러면 발생된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둘 다 차변가 있는 대변이 있는 금액이 9천만원이 돼야 돼요. 그럼 얼마? 5,500.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7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3일에 기본 주당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기본 주당 이익이고요. 단기 순이익에서 이제 유통, 보통 주식수, 그러니까 보통 주만
이제 해주면 돼요.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는 이제 해당하지 않고요. 우선주 빼고 이제 보통주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450만 원에서 150주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450만 원에서 150주만큼 나누면 되니까 한 주당 얼마예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인 3만 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현금 흐름표도 재무제표의 한 종류다. 맞는 거죠, 당연히. 재무제표 종류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현금 흐름표를 통해 현금의 유출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당연한 거죠. 현금 유출입 파악할 수 있고, 현금 흐름표를 통해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이익의 질은 파악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활동 자체가 이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인데, 재무활동을 통해서 이제 보는 이익의 질도 파악할 수 있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익의 질도 파악은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많이 유통되어 있고, 어느 현금이 돌아가고, 이 현금이 좀 많은 회사네 라고 하면은 이익의 질도 어느 정도 크겠다 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된다는 거죠. 근데 수익성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지만 이 활동 자체에서는 수익과 비용만 봤을 때 아니면 투자했을 때 그러한 부분의 수익성 자체는 파악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매출액도 안 나와 있지, 그 흐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수익성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원래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현금흐름표까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영업활동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당좌 자산하고요, 약간 좀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영업활동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3번입니다. 기기장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입니다. 왜요? 기기장치 취득은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투자활동으로 보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투자자산인 경우에는 투자활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화의 판매에 따른 현금 유입, 재화의 구입된 현금 유출은 상품하고 원재료를 뜻하죠. 그래서 영업활동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발생된 현금 유출은 요거는 판관비 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그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이 맞지만 3번은 투자활동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은 재무회계 파트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 100% 다 정확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해설을 최대한 좀 쉽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중급회계 책이 지금 좀 오래된 책을 쓰다 보니까 개정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중급 재무회계 책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해설이 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게 기술적으로 배우는 회계 위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문적인 회계를 지금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안 쓰다 보니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내용이 지금 제가 다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는 이제 인터넷 보면서 이제 참고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마저도 다 100% 정확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파트인 세무회계부터 해서 41번부터 80번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파트가 필요하신 분은 부담 없이 세무회계 파트로 보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세무회계 41번부터 80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